자, 하겠습니다. 각골문 자체가요. 이 거북이 껍질 있죠? 이렇게 막 갈라진 껍질이나 소뼈 이런 데다가요. 흠집을 좀 내서 이걸 불에 구워요.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쫙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점을 치니까 그 갈라지는 걸 점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각골이나 이런 뼈가 갈라진 모습이에요. 이게 각골문부터 이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점치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주나라 때는 이렇게 쓰다가 아무튼 비슷해요. 지금 전서에서도 이런 거나 이런 거 이렇게 지금 각골문 때, 은나라 때, 주나라 때, 지금 춘추 시대 때 글자 변한 거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죠. 지금 이게 뭐라고요? 요거요. 칠복자. 칠복자. 예. 점치다는 겁니다. 이게 막대기 모양을 닮았죠? 나중에 이제 막대기를 의미하기도 되는데요. 일단은 점친다는 뜻이에요. 점쳐서 각골 뼈가 탁 갈라진 걸 말합니다. 갈라진 이 결을 보고 우리가 점을 쳐요. 그 일이 길한지 흉한지. 그래서 자 보세요. 점을 쳤는데 말로 설명까지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거 딱 써있는 점집이죠. 깃발에 딱 이거 써있으면 점. 예. 그래서 각골문이 이래요. 점친 거를 말로 해준다는 겁니다. 점친 결과를 말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안에 점을 넣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골문에서 얘기하다가 전서에 오면은 확실하게 이제 점을 친 거를 말로 한다 이런 글자 점이라는 글자로. 그러니까 지금 점칠 복자가 이 얘기죠. 요거를 설명하는데 결국 이 글자도 여기서 파생된다는 거. 이게 1800자 안에 들어간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로. 또 점친다는 거랑 관련된 건 다 그게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궤는 어떤가요? 궤 우리 팔궤 할 때 흙토 2개에다가 옆에 점칠 복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흙을 2개 쌓았죠. 뭐겠습니까 이게? 팔궤 이 아랫궤 윗궤 쌓았다는 걸 의미해요. 흙을 2개 쌓은 거는 궤를 점을 쳐서 밑에 궤가 8개 중에 하나 나오고 위에 궤가 8개 중에 하나 나오면 전체가 궤로 해서 점이 나오죠. 예, 궤가 쌓여서 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전선 같은 거 보면 전선은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게 돼요. 이게 흙토를 꼭 안 하고 궤를 쌓아간다는 의미만 그냥 주는 거죠. 점을 쳐서 한요가 만들어지면 그게 층층 쌓여서 점이 된다. 그래서 각골문도 지금 점이 들어가 있고 8개로 점치는 거. 중국에는 대표적인 게 은나라 주나라 오면서 2개로 점쳤어요. 각골문은 주로 그 뼈로 점치고 또 하나 점치는 게 궤로 주역으로 점치는 거. 궤로 점치는 거. 이게 이제 숫자를 뽑아내 가지고요. 이제 그 홀수냐 짝수냐 또 그러면 홀수면 양 짝수는 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6개를 쌓아가지고 3개를 쌓거나 제대로 된 건 6개를 쌓으면 8개 중에 하나가 나오죠. 양음이 갈리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보고 보시고 점복자 다음에는 이거 아십니까? 요걸 이렇게도 쓰고요. 병부절자인데요. 병부절. 요게 이제 전서로는 이게요.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사람이 딱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 요즘 지하철에 이런 그림들 비슷한 그림들 많을걸요.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병부절자가. 이게 왜 병부절이 됐을까? 병부라는 게 이거거든요. 저 군사 병기죠. 병기도 요거 도끼입니다. 도끼. 여기 위에가 도끼고 도끼 근자 있죠? 이게 도끼 근자고 그걸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합쳐져서 도끼 잡고 지금 뭘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병. 그래서 이 병의 부절이라는 건요. 예. 요거는 그 부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또 여기까지나. 그래서 지금 병부절자거든요. 이게 병부를 말하고 병부라는 게 지금 부절. 예. 그래서 이 부절이 뭐냐? 부절이요. 이렇게 나무나 옥이 있으면 반을 딱 잘라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왕이 하나 갖고 정부에서 하나 갖고 여러분한테 하나 주면 여러분이 그걸 들고 이제 갔다가 지방에서 다스리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는 이제 그거를 징표로 해가지고 맞춰보면 딱 맞겠죠. 그 믿고 병사를 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병부
이런 부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요거 반쪽에서 서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군사력을 동원하는 그 부절을 병부 그럽니다. 그래서 병부 절자인데 요게 왜 저런 부절의 뜻이 됐느냐? 어떤 심표가 됐느냐? 서로 믿고 주고받는 심표예요. 요게 됐느냐? 저기 이게 보시면 요게 지금 글자가 원래는 사람이죠. 원래는 사람인데 요거 닮았잖아요. 요게 지금 저 부절 닮았죠. 닮아서 나중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원래는 그냥 무릎 꿇고 명령 듣는, 보통 명령 들을 때 이걸 써요. 집에서 사람 앉혀놓고 입으로 명령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명령 명자입니다. 여기 쓰이고 있죠. 여기 무릎 꿇은 사람인데 이게 저런 의미가 되면 뭔가 집에서 명령하면서 부절도 준 것 같잖아요. 약간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이렇게 갖게 돼요. 어떤 명령의 심표를 준, 무릎 꿇고 뭔가 명령의 심표를 받는다는 원래 의미였을 텐데 그게 또 모양도 이게 비슷하니까 이게 부절의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1800자 중에 요거 썼다는 자들이 이거 뭐죠? 토끼묘자 있어요. 토끼묘자가 원래 토끼묘자는 뭐 아예 그냥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자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딱 부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각골문이 이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자축인 묘 있죠. 자축인 묘에서 묘가 땅에서 이렇게 싹 올라왔을 때를 묘라 그래요. 싹 모양을 또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축인 묘에서 묘 그럴 때는요, 이렇게 뭔가 이게 또 문의 모양도 있어서 문을 열고 나온다는 뜻도 있고요. 토끼 귀를 닮아서 지금 묘는 토끼를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또 쌍 모양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의미가 다 여기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중국 글자들을 보면.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때 그래서 자축인묘에서 묘가 춘분이거든요. 춘분의 특징이 땅 위로 싹이 올라오죠. 그게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던 생명이 문 열고 밖으로 나온 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토끼가 되게 불안해하는 동물이죠. 처음 세상에 나오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당사주에서 천파라고, 토끼는 알이 깨졌다 해서 천파 그래요. 깨질 파자. 불안하다. 창조이자 불안이에요. 이게 창조하는 거, 좋은 의미로는 부활이고, 이 작년에 겨울에 사라졌던 싹이 언제 나와요? 춘분 때요. 그래서 춘분 때 부활절인 거예요. 춘분이 부활절이고, 토끼, 계란 다 비슷하죠. 계란을 깨야 되죠. 토끼가 또 그 계란에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동서양이 똑같아요. 이게 토끼묘자로 쓰이고 알 깨지는 모습이고, 여기다 점 찍으면 알이에요. 여기 알 안자예요. 이해되시죠? 알 깨졌다는 의미도 있어요. 문을 열었다, 알이 깨졌다, 싹이 났다. 토끼 귀도 또 닮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토끼가 또 아주 또 그런 예민한, 불안한, 눈 빨갛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나쁜 불안이 아니라 창조의 불안이랄까요?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불안한 거니까, 그런 에너지를, 봄의 그런 에너지를 설명할 때 묘를 씁니다. 문을 열고 뭔가 생명이 출산되는 모습. 그래서 뭔가 왕성하다, 이런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묘가. 또 이게 지금 1800자상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절의 의미로 쓸 수도 있는데, 위태로울 이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도 요거 쓰였다고 해서 지금 같은 부수, 이 부수의 글을 다룰 때, 글자를 다룰 때 이거 꼭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위태롭다가 될까요? 한자는요, 그림 보면 다 있어요. 지금 이게 많이 변형된 그림이라 여러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전서나 각골문자를 보면요, 이런 거는 전서를 보시면 이게 위에는 무조건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요거는요, 이런 벼랑 위에 서 있는 모습도 되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한자에서 이런 어떤 밑을 강조할 때도 있고, 어떤 바위 밑을 말할 때도 있고, 어떤 언덕 위를 말할 때도 있고요. 지금 여기는 사람이 위에 서 있으니까 언덕이겠죠. 밑을요, 이게 원래 지금 이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붓으로 됐는데, 원래 전서에서는요,
여기 이게 전세에서 이게 나오면은요 삽이에요 삽. 삽으로 흙 퍼내는 삽. 언덕 위에 누가 있는데 밑에서 파내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위태로울 이자인 겁니다 이게. 밑에서 파내고 있는 거예요. 밑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서에 또 다른 전서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함정에 이렇게 이건 들어갈 입자거든요. 함정에 빠지고 있는 모습. 요 글자랑 이 글자랑 어떻게 같겠어요? 같아요 뜻이. 위태로울 이자의 전서들이. 어떤 거는 그냥 함정에 빠졌다는 의미로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위태로울 이자예요. 다 같은 글자들입니다. 원리를 알면요, 이 글자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병부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양은 같은데 이런 글자도 있고 모양은 같은데 상관없는 것도 있고 또 의미가 통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어떨까요? 손으로 딱 사람을요 무릎 꿇려놨어요. 이런 의미도 되고 무릎 꿇은 사람한테 손으로 뭔가 쉼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쉼표를 줘서 그게 이제 벼슬을 상징하게 돼. 벼슬을 치수하는 것, 벼슬을 준다는 뜻도 돼요 이게. 벼슬을 주다. 그리고 또 하나 줄 때 이런 쉼표를 준다. 또 그 쉼표가 도장을 의미하게 돼서 지금 이게 도장이 인자입니다. 그렇죠? 손으로 뭔가 쉼표를 들고 그걸 도장 삼아 쓰고 있다는 모습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도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벼슬을 준다라는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이건 다 손이에요. 아무튼 이게 세 가닥 돼 있는 건 다 손이에요. 세조자 있죠, 요거. 요게 원래 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발 그리고 새인데 새긴 새인데 손으로요. 이렇게 실사자를 해놓고 밑에 큰 대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중에 머리 부분을요 실처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말아서 실처럼 해놓은 게 뭘까요? 이게 새 중에 그런 새가 뭘까요? 머리를 이렇게 뭘로 잡아당겨 놓은 뭔가 닭이에요. 이게 닭개자예요. 웃기죠? 옛날 글자를 보면 이게 보여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머리 위에다 머리를 뭘로 잡아당겨 놓은 이런 새. 그래서 이 한자를 알면요, 그 동물 모양까지 보입니다. 재밌어요. 다는 못 해드려도 제가 나오는 거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 글자 뭘까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 달렸다고 그냥 이렇게 그리는데요. 원래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예. 이렇게 이건데 나중에 발 달린 동물들은요 이렇게 발 모양을 하나 추가해요 그림으로. 이건 좀 모양 그대로는 아니죠. 여기 정갈이에요 정갈. 정갈 같으세요? 양 짙게 달린. 그래서 이게 지금 1만 만자입니다. 예, 1만 만자예요 이게. 정갈이 그렇게 뭐 종류가 많고 그러다고 해서 많다라고 할 때 전갈을 지금 쓰는 거예요. 예. 재밌죠? 그래서 근데 뭐죠? 예,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또 이거 들어간 거 하나가 더 있는데 고즉자 같은 것도 있어요. 고즉자도 뭐 별거 아니에요. 이쪽이 밥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먹으려고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먹는 거죠. 그런데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다 먹었다. 지금 곧 이제 밥 먹는다. 그런데 이 고즉자 위에다가 대나무 죽자 두 개를 하면요. 이게 지금 이 절자가 돼버려요. 떼절자. 뭘까요? 이게?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딱 지금 밥 먹을 제때가 있죠. 그래서 밥 먹을 때를 의미하는 딱 밥 먹는 게 대나무 관절이 있듯이 딱 그때 먹고 치워야지. 딱 그때가 있죠. 그 관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절기를 의미할 때 우리가 절기 얘기할 때 요거 절을 씁니다. 마디절자. 마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부수는 아니에요. 고즉자는 이부수로 돼 있고 요건 대나무 죽자 부수에 있을 겁니다. 글자가 다. 근데 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병부절자가 참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한번 보여드렸는데
꼭 이 의미는 아니죠. 그냥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들이 많고, 예. 꼭 이게 저 병부를 다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저 심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